우리 김평우 변호사님 말씀대로 치수를 조금 좁혀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액션 플랜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일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뭐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 아주 있을 겁니다. 원리가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보수라고 합시다. 저도 이 보수란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하느냐, 우파라고 하느냐, 애국이라고 하느냐, 자유진영이라고 하느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라고 하겠습니다. 보수 행동 지침, 행동 윤리는 3개가 있습니다. 첫째, 대동단계를 해야 됩니다.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입니다. 두 번째는 백의종군해야 됩니다. 과거에 장관을 했던 대통령을 했던 다 옛날 이야기고 지금 자기가 맡은 구석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백의종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분진합격해야 됩니다. 각각 개성이 강하니까 개성을 살려서 따로 진격하더라도 공격을 할 때는 꼭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진합격, 대동단결, 백의종군. 이렇게 되면은 보수 분열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좌파가 자충수로 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보수는 왜 분열을 하느냐? 너무 잘나서 분열합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그 다음에 오늘 이번 이 모임에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고 여기 모임에 우리 저기 니시오카 선생이 여기 참석하고 로렌스 팩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일 이게 동맹체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뭐 한미일 군사동맹 협력관계를 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절로 한미일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이고 미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이면 한미일 군사동맹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 니시오카 선생님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공동의 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공동의 적은 김정은과 종북 세력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한미동맹만큼 중요한 게 한일 우호 관계인 것입니다. 한일 우호. 그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정권은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는 것만큼 한국과 일본을 갈라놓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보수 세력이 올라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가지 혁명이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은 지금 한반도에서 2가지 혁명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촛불혁명입니다. 또 하나는 법치혁명입니다. 근데 법치혁명은 그것은 위법이 아니에요. 촛불혁명은 헌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럼 그 공무원 중에서는 검찰도 있다? 그러면 검찰은 혁명적 수사를 해야 된다? 재판소는 혁명적 재판을 해야 된다? 군대도 혁명군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뭡니까? 그런 혁명은 헌법을 위반함으로 헌법의 칼로서 진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이란 말이 농담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법의 칼로서 진압을 하겠다. 진압하는 방법은 뭐냐? 고발, 탄핵, 국민저항운동 등등이 헌법에 쫙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국민저항권이 2번 인정이 되었습니다. 4.19 때 그리고 5.18입니다. 혁명. 우리는 헌법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거 아니, 헌법의 갑옷을 입고 헌법의 칼로서 반역자들을 단죄할 수 있는 논리적, 그리고 헌법적 타당성, 헌법적 권위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의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헌법의 힘. 헌법 읽어보면 다 우리 겁니다. 힘이 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제3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가 불국 강점하고 있는 북한 지역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리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을 놓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잠자고 있는 헌법을 어떻게 살아있는 힘으로 동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젊은이들을 지원해야 된다. 특히 우리 문창극 주필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강조했습니다. 이거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딱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사람의 젊은이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한 100명의 프리덤 파이트가 생기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짝 짓는 거 있잖아요. 뭐 꿈나무 키우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매 결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죠. 돈을 주느냐? 아니면 불러서 가르치느냐?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우리 보수 세력이 지금 손발이 부족해요. 페이퍼워크가 안 됩니다. 세미나, 강연, 근사하고 헤어지면 끝입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어요. 네트워크도 안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젊은 사람들이 없으므로 행동력이 약한 거예요. 이 가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성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키우면서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통해서 지원하는 대가를 또 우리가 받아야죠. 이런 구조를 지금 당장 여기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아마 실천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1인 1매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오늘 강연한 거 몇 개는요, 강연 끝나자마자 30분 뒤에 다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는 원래 기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언론기관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세요. 유튜브를 활용하면은 양적으로 말이죠. 100만 개의 언론기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조회수 적으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10개, 그럼 재밌는 거 올리면 뭐 몇십만도 됩니다. 또 광고도 붙어요. 광고도 1인 1매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선정기관이 없어서 뭐 하는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가든지 이 보수 세력은 명함을 많이 돌립니다. 오늘 또 제가 명함을 많이 받고 많이 드렸습니다. 명함 받으면 거의 다 대부분이 어떤 단체의 대표입니다. 그 직함도 총재 되신 분도 계시고, 위원장, 요새는 또 위원장이라는 말 적게 드시네. 대표 뭐 많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한국 사람의 장점입니다. 어딜 가든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아까 분진 합격이 그래서 나온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는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타도, 북한 해방, 종북 척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모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좌파식으로 하면은 그때 단체, 주체단체, 주관단체 하나 떡 놓고 여러분들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 이름 다 넣으면 수천 개, 수만 개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저는 절대로 조직력에서 우파가 좌파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많아요. 동창회는 그 결심만 하면은 애국행동단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 맞는 방식의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자꾸 이거 좌파가 우리보다 조직력 강하고 막 이렇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 질려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아니, 우리가 왜 좌파 따라가는 그런 조직 운용을 합니까? 머리를 써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장 깊게 들여다본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같이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여러분, 보수 세력은 다 머리 쓰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머리를 쓰면은 창조적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인 1매체 시대,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2인 1조직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조직 하나 만들어야 돼요. 세 사람이 만들면 조직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 조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끼리 만들어서 조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 만들어가지고 이름 걸어놓고 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뭘 하는 게 중요한데 설마 반역질을 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 그 다음에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보통 미국이 아니라 여기 워싱턴에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한국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할 역할은 일당백입니다. 한국 사람, 국내인 100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옆에 있으니까. 아까 크리스티나 장 어디 갔습니까? 그분이 트럼프한테 편지 쓰기 운동을 한답니다. 편지를 한글로 써도 된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래요. 한글로 쓰면은 너무 많이 몰려오면은 거기다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번역한답니다. 그게 더 순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편지 쓰기 하십시오. 편지, 트럼프한테 편지 보내기 운동. 하루에 10만 통이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이 이런 것이다. 당신은 몰랐지 하면서 계속 보내세요. 트럼프를 설득하는 것, 트럼프를 의식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갈라지는 한미동맹을 여러분들이 다시 합착시킬 수 있는, 하나로 접착시킬 수 있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액션을 당장 내일 가시더라도 편지를 하나 쓰십시오. 편지 쓰기 운동,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여기 오늘 어제 아래 있으면서 하도 아이디어가 많이 백출해가지고 메모를 다 많이 해봤는데 이거 이제 뭐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국내 사정에서 지금 대충 예상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이란 말을 농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정말로 하려고 합니다. 혁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체제. 정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체제. 반공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바꾸는 겁니다. 동시에 진실 자유, 진실 정의 자유. 그러면 개인의 기본권, 사유재산, 이런 것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치, 자유민주주의, 반공, 이런 것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아마 뭐 민중민주주의라고는 못하겠지만은 뭐 사람이 중심이 되는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갖다 넣으려고 할 겁니다. 개헌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유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주의라는 유령입니다. 뭐든지 민족을 갖다 붙여요. 또 하나의 유령은 민주주의라는 유령입니다. 이것을 쓰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게 인종주의입니다. 김정일이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같은 민족이니까 봐주자. 무조건 반미로 가는 인종주의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계급투쟁론을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살짝 바꾼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평화. 민족, 민주, 평화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세상은 정치운동을 하든 뭘 하든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게 선전입니다. 선전. 선전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짓 선동에 넘어간 정권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동에 의해서 국민들이 속아버리니까 탄핵도 가능하고 구속도 가능하고 대통령으로 뽑히는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선동에 안 넘어가도록, 어떻게 선동에 안 넘어가도록 우리 옆 사람, 한국 사람을 깨우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선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진실의 선동을 해야 됩니다. 저쪽은 거짓 선동이죠. 거짓과 진실이 붙으면은 진실이 이기게 돼 있어요. 다만 진실 선전 선동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느냐, 어떤 수단으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승만의 선동이 공산당 선동을 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의 선동은 거짓 선동이 아닙니다. 진실과 신념과 자유와 여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더라고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갑과 손발로 하는 것이다.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죠.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합니까? 반드시 바깥으로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은 지갑과 손발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